자, 보통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숫자가 완벽하게 나오면 주가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번 AMD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는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분명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장마감 직후에 주가가 훅 빠졌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미친 듯이 폭등하는 진짜 기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도대체 월스트리트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AMD가 숨겨둔 하반기 핵심 전략, 그리고 이 엄청난 주가 반전의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무려 10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냈는데 대체 왜 초반에 주가가 빠진 걸까요? 이 엄청난 호실적과 초기 주가 폭락 사이의 묘한 인지부조화, 이걸 이해하는 게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실적 숫자만 보면 진짜 완벽했어요. 매출 102억 5천만 달러에 EPS 1.37달러. 시장의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은 완벽한 어닝 비트였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장 마감 후에 주가가 한 4%에서 5% 정도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장의 기대치라는 허들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올해 들어서만 AMD 주가가 이미 66%나 랠리를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히 실적 좋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이미 가격에 반영해두고 있었던 거죠. 사실 지난 4분기 때도 실적 비트하고 주가가 17%나 빠졌었는데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셈입니다. 자, 구체적인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나 폭풍 성장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를 한 4억 달러나 추가 달성했고요. EPS 역시 예상치를 가뿐히 넘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핵심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에요. 무려 58억 달러를 찍으면서 작년보다 57%나 급성장했습니다. 결국 회사의 전체 파이가 커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대체 어디서 벌어들였는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제 AMD를 단순히 예전 우리가 알던 그 게이밍 콘솔 회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구조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각 사업부별 비중을 보시면 전체 매출의 무려 57%를 차지하는 압도적으로 가장 큰 파이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부문 매출이 한 23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단숨에 2.5배나 폭발적으로 커진 거죠. 반면에 사이클 하락기에 접어든 게이밍 비중은 예상대로 쪼그라들었고요. 한마디로 지금 AMD의 심장은 데이터 센터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엔진으로 맹렬하게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 센터 성장을 이끄는 첫 번째 엔진이 뭐냐? 바로 이파이크 서버 CPU입니다. 리사수 CEO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조차 지금 상황에 스스로 놀라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서 복잡한 추론 연산을 뒷받침해줄 CPU 수요가 GPU 못지않게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쟁사인 인텔의 파이를 무섭게 뺏어오고 있는 AMD의 이파이크 프로세서가 이 수요를 말 그대로 싹쓸이 중인데요. 다가오는 2분기에는 서버 CPU 쪽 매출만 무려 7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기세죠.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장외에서 쭉 빠지던 주가를 멱살 잡고 단숨에 위로 끌어올린 그 반전의 열쇠,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11억 달러라는 숫자입니다. 컨퍼런스 콜 도중에 리사수가 직접 던진 2분기 예상 매출 가이던스인데요. 월가의 콘센서스를 아득하게 초과하는 이 숫자가 딱 나오는 순간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치던 주가가 순식간에 플러스 12%로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단숨에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날아갔죠. 주식시장에서는 과거에 돈을 얼마나 벌었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 건데 라는 미래의 가이던스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는지 완벽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신감,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하반기 성장을 책임질 두 번째 강력한 무기, 바로 인스팅트 AI GPU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메타와 오픈 AI가 각각 무려 6기가와트 규모의 AI GPU 배포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6기가와트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쫙 깔리게 될 이 커스텀 MI450 칩 관련 물량들이요. 지금 우리가 본 1분기 실적 매출에는 단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초기 기대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바로 이게 시장을 완전히 열광하게 만든 하반기 성장의 진짜 핵심 동력인 거죠. 그럼 앞으로 이 무기들을 언제 어떻게 풀 건지 이 가속화된 로드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AMD가 엔비디아보다 항상 한두 세대 늦는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에서 1.5년 주기로 신제품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당장 하반기에는 2나노 최첨단 공정을 적용한 6세대 EPYC 베니스가 출격 대기 중이고요. 3분기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MI450 생산이 본격적으로 램프업되면서 4분기 대규모 납품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벌써 고객사들하고 2027년형 MI500 시리즈 논의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로드맵을 짠다는 건 신제품 초기의 마진 압박을 물량으로 상쇄하면서 AMD의 장기 목표인 매출 총이익률 55%에서 58% 선을 악착같이 지켜내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으시겠지만 투자자로서 우리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AMD의 밸류에이션, NTM EV/버 EBITDA 기준으로 무려 47배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역사적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솔직히 상당히 무거운 숫자죠. 이 47배라는 멀티플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냉혹합니다. 방금 우리가 같이 확인한 그 압도적이고 화려한 하반기 로드맵과 가이던스가 단 하나의 실수나 딜레이도 없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실행될 것이라는 전제가 이미 주가에 꽉꽉 채워져서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벽함을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차세대 AMI 325 칩의 중국 수출 라이센스가 아직 대기 중이라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확 튀어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껴있어요. 두 번째는 TSMC 공급망 제약입니다. 최첨단 3나노, 2나노 라인을 두고 지금 엔비디아, 애플이랑 그야말로 피 튀기는 캐파 확보 전쟁을 벌여야 하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가 이 공급 병목 현상을 우려하면서 AMD 전망을 살짝 낮춰잡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로드맵에 오차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7배라는 엄청난 밸류에이션 하에서는 일정 지연 같은 아주 작은 흠집 하나가 주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MD가 보여준 구조적인 체질 개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향한 미래 청사진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완벽합니다. 메타와 오픈 AI라는 든든한 우군을 등에 업은 하반기 모멘텀도 아주 확실하죠. 하지만 그 완벽함의 이면에는 47배라는 밸류에이션의 묵직한 무게와 삐끗하면 안 된다는 실행 리스크가 떡하니 보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AI 혁신의 달콤한 과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의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은 과연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스탠스를 잡는데 명확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꽉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